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마음 약한 사람이 쉽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이 참 주변에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러시다고요? 문제는 마음 약하면 이제 불편한 점이 참 많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근데 스스로 고치려는 노력들이 의외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상처받아서 이제 마음 약해서 상처받는 일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면 뭔가 이제 대단히 셀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수동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이런 어떤 그런 그 마음의 훈련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마음을 탄탄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마음 약해. 나 원래 상처 자주 받아. 그러고 말아버리면 꾸준히 일관성 있게 이제 또 상처받는 거죠. 오늘 이제 한번 이제 끊어주시자고요. 내가 마음 약해서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번 자 끊어가자. 상처받는 일에서 좀 나를 좀 띄워놓자 라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음 약한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요, 기쁜 일은 몇 배로, 슬픈 일은 완전히 줄여서 이렇게 하는 어떤 습관을 스스로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금전적으로 이제 배우자 친구한테 돈 거래를 하다가 이제 크게 손해를 봤어요. 그런 일도 왜 주변에 보면 이제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러면 완전히 무슨 날벼락 맞는 거죠. 상대 배우자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울고 불고, 뭐, 아니면 막 술을 마시던가, 뭐 울고 불고, 뭐, 살림을 때려부시고, 뭐, 그렇게 해서 막 싸워서 그게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슬픈 일, 힘든 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벌어진 일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어떤 마음의 손해가 더 많이 나게 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중요해요. 자,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하자. 갑자기 뭐 도망간 돈이 뭐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속상해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일단 잘 거 자고 자고 나서 맑은 정신의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굉장히 어떤 데미지를 입은 거에서 데미지를 더 키우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소용없는 일은 여기서 더 손해볼 수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봐야 소용없는 후회, 분노, 원망 이런 거. 그 슬픔 이런 거니 나를 위해서 더 이상 확대 지생산하지 말자. 라는 어떤 의도적인 노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손해는 축소시켜서 자 여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애가 이제 시험에 떨어졌어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열받는다고 뭐 애가 성적이 올라요, 갑자기? 일단 좀 쉬고, 자,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전략을 다시 짤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 난데 너무 이제 성적이 많이 떨어졌으면은 뭐, 그 성적 받고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정말 부모로서 굉장히 자질이 부족한 거고, 자,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자, 일단. 그래서 힘을 내야지.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야지. 그 다음 우리가 좀 뭔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어떤 전략을 짜서 더 잘해볼 수 있다. 더 점프할 수 있다. 자, 잘해볼 수 있어. 일단 맛있는 걸 먹자. 시험 못 봤을수록 더 맛있는 걸 먹자.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 아이를 조금 더 응원하고 내가 속이 정말 상하더라도 정말 아이를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그야말로 내가 아이 성적이 오르기를 원한다면 그걸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기쁜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배로 이제 확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계약하고 싶은 회사랑 이제 계약이 됐어요. 그럼 다행이야 계약이 됐네. 이러고 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본인이 막 만끽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와 잘 됐다 이제 스스로 나를 응원해 주는 거죠. 잘했어 막 잘했어 이런 거 열심히 하더니 너무 잘 됐잖아. 내가 나를 너무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해 이렇게 하고 축하 선물도 해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뭐 소소하게라도 나를 이제 나한테 내가 상 주는 거 어떤 일에서 점점 더 기쁜 일은 확대 재생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가족이나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나 그러면 그 사람도 나만큼 기뻐하고 또 저 사람도 나만큼 기뻐하고 그럼 기쁨이 벌써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더욱더 기쁘고 어떤 이런 마음의 태도 행동 습관이 우리를 점점 더 이제 그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아주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홈트에서 이제 하는 그런
스트레칭을 제대로 한번 하고 잤더니 아침에 너무 개운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짱짱한데 오늘 기분 좋은데 계속 그 좋은 몸의 상태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도 나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어제 스트레칭 제대로 했더니 뭐 도와줄 거 없어? 난 뭐 기운 펄펄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그리고 내가 오늘 막 힘이 넘쳐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더욱더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기쁜 일은 몇 배로 늘리고 슬픈 일은 이제 의도적으로 축소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보통 이제 과거를 소환해서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게 마음 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절대 못 바꾸는 거 두 가지. 뭘까요, 여러분? 과거,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입니다. 과거랑 타인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말해봐야 전혀 소용없는 일들. 예전에 그 사람이랑 결혼만 했어도 막 이게 후회하는. 결혼 안 하고, 정말 예전에 만났다 헤어진, 남자를 지금 뭐 몇십 년 후에,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그 지금 생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또 또 이제 남자 입장에서, 저 아내랑, 지금의 아내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안 했어도. 아니, 이미 한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러요, 그걸? 그때 주식 팔았는데 지금 이제 완전 오른 거예요. 완전 배 아픈 거죠. 그때 주식만 안 팔았어도. 이미 팔은 걸. 주식을 샀는데 지금 엉망이에요. 그때 그 주식만 사지 않았어도. 이런 소용없는 그런 후회들은 이제 의미 없다는 거죠. 계속 나의 마음에 계속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계속 내가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계속 내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때 지금 그 집을 샀다라면 지금 시세가 얼마다. 지금 3배 올랐다. 막 이런 거. 전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딱 두 유형으로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막 그거를 너무 궁금해하고 저는 이런 거 어떨까요? 저런 거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왕년에요.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런 과거 지향적인 부분, 과거에 매몰돼서 특히 후회하고 곱씹고 그러면 점점 상처가 커지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당장 어제 있었던 일도 이제 후회야 소용없는 일이 자꾸 떠오르면 의도적으로 스탑을 거는 어떤 마음 습관이 중요해요. 자, 실수했어. 그래서 내가 데미지를 입었어.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게 왜 실수했고 어떻게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되는지 내가 이미 알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스스로 괴롭히지 말자. 끝.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후회를 곱씹지 마세요. 세 번째, 아니면 말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저희 집 어느 기간 동안 저희 집 가문이었어요. 한동안.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너무너무 예민해서 학창 시절부터 그러니까 학업 스트레스 그런 무슨 대회 하면 그거 준비하면서 그 대회 스트레스 그 대회 누가 나가라고 그랬나 그 막 나간다고 해놓고 막 그 스트레스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유난히 예민하고 이제 심한 거예요. 너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니면 말고 우리 집 가문이다 막 그랬어요. 아니면 말어. 그거 안 한다고 난리가 나냐? 인생 대세에 지장 없다. 다른 부모들은 계속 뭐 열심히 해라라고 이제 애들을 닥달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아니면 말자. 막 이런 걸로 애들을 닥달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다른 길이 있지. 그거 아니면 말자고. 한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닌데 요새 이제 업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질 때 이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다 불경기다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기업들로부터 이제 어떤 리젝트 당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아니면 말지 뭐. 그럼 아이디어를 그냥 두나 어떻게 그냥 썩히나? 뭐 일단 제안해보고 아니면 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써보세요. 특히 세일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해요? 아니면 말죠. 그런 어떤 마음, 특히 이제 퇴직하고 어떤 세일즈 다시 시작하신 분들, 뭐 이렇게 지인들한테 어떤 세일즈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막 너무 걱정되고 막 심장이 쿵쾅거린대요. 제 친구만 봐도. 제가 그랬어요. 아니면 말면 뭐 꼬지라면 말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래야지 상처받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한테 뭐 친해지고 싶어서 혹은 이제 어떤 걸 이제 함께 하고 싶어서 어떤 제안을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네 번째. 우리 마음 약한 분들이 쉽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 네 번째는요. 결국 내 인생 내가 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입니다. 아무도 나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내 인생 하루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그걸 이제 내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의 말이나 뭐 남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여자 영화 배우가 혹독한 이제 어디 드라마를 들어가기 전에 혹독한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인생에서 외로운 때래요. 그 다이어트에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으니까.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일 할 때, 너무 힘든 일 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죠. 결국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준, 잣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특히 꿈도둑들, 나 이번에 이제 뭐 이직 준비해보려고, 그러면 아서라 여기가 어때서 뭐 이렇게 뭐 주저앉히는 그런 꿈도둑들에 대해서 미래를 막 도둑질 당하고 막 상처 있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참에 내 투잡하면서 제 인생을 준비해야겠어.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해. 누가 그랬다고 치자고. 꿈도둑이에요. 그런 경우에 정말 그치? 나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이러고 상처받고 주저앉을 거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나 대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살아줄 거 아니니까 내 인생은. 누가 뭐라 해도 나한테 집중하는 집중도가 높은 만큼 마음이 튼튼해져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자 라고 결심하는 그런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